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기획정책 담당 부원장 김윤영입니다. 한림원 프리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유망 과학기술을 한림원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와 산업 그리고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페로보스카이트 태양 전지입니다. 건물과 도시, 우주 공간에까지 우리가 전기를 만들고 쓰는 방식을 바꿀 가능성을 품고 있는 흥미로운 기술을 쉽고 깊이 있게 풀어주실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태양전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막상 이것을 설명하려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남규 교수님, 태양전지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양전지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를 말합니다. 현재 시중에서 볼 수 있는 태양광 패널 안에는 여러 개의 태양전지가 있고, 이 개개의 태양전지 내부는 빛에 반응하는 반도체 물질, 즉 실리콘이 있는데, 햇빛이 들어오면 반도체 물질에 있는 전자가 들뜨게 되고, 그 들뜬 전자의 흐름이 바로 전기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태양전지가 이처럼 오래전부터 알려진 기술인데 최근 들어서 왜 다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네, 사실 태양전지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해 왔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의 에너지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태양전지라고 하면 그저 환경에 좋은 기술 정도로만 생각하셨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국가 경쟁이 걸린 핵심 에너지 산업이 되었습니다. 전기를 쓰는 양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늘고 있는데요. 요즘 한창 뜨거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차 같은 산업들이 커지면서 전력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석 연료 방식만 가지고는 이 엄청난 전력량을 다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아마 전기 수요가 엄청나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탄소 배출도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태양 전지가 정말 이 문제를 푸는 중요한 해법 중에 하나가 확실히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해결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전지는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햇빛만 있으면 어디든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기술들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효율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설치 비용도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태양전지를 단순하게 친환경 기술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 인프라 중에 하나로 여기기 시작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를 뛰어넘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훨씬 얇고 가볍고 또는 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과학계가 주목한 건 효율 향상 속도인데요. 보통 새로운 에너지 기술은 상용화 수준까지 오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실리콘 태양전지가 상용화되는데 5, 60년이 걸린 것처럼요. 근데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한 10년 내에 실리콘 태양전지의 근접한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상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게 있는데요. 가볍고 효율적인 차세대 태양전지로서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단순히 그냥 새로운 어떤 전지가 아니라
정말 뭐 미래 에너지 기술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후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당규 교수님, 페브로스카이트 태양전지에서 이게 말도 참 하기 어려운데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시켜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어떤 물질의 이름이라기보다 특정한 결정 구조 ABX3라는 화학 조성식을 갖는 광물에서 유래된 결정 구조를 총칭하는 말인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빛을 잘 흡수하고 전기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원소가 이 결정 구조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페브로스카이트라는 것이 한 200년 전쯤에 뭐 광물에서 발견이 됐고, 그러면 굉장히 지금 오래된 이 시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잠잠하다가 왜 이제 와서 각광을 받고 그렇게 되었는지 이제 궁금한데요. 방남규 교수님께서 2012년도 엄청난 논문을 쓰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발표한 연구 이전에 사실은 2009년에 일본의 토인대학교의 미야사카 교수 연구팀이 액체형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효율이 3.8% 수준이니까 실용화를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단계였습니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이 페롭스카이트가 액체 전해질에 아주 쉽게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에 우리 연구팀에서 효율 10% 수준의 고체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처음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 세계 연구자들이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효율은 현재 27% 이상, 안정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면에서 2012년이 세계의 태양전지를 바꾸는 그런 역사적인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페브로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그 페로스카이트 기술은 퍼스트 무버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박남규 교수님을 비롯해서 국내 연구진들이 이 분야에 굉장히 개척적인 그런 연구들을 하셨고 많은 돌팔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고효율, 고안정성, 텐덤 연구의 세계적인 연구의 흐름을 저희 한국이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페로스카이트 태양전지에 쓰이는 소재는 태양전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소재, 센서 소재로도 확장돼 갈 수 있는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이 같이 결합이 된다면 큰 성장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잘하고 있고 앞으로 또 잘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기술 자체로 볼 때 기존의 그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리콘은 재료를 만드는 자체의 공정이 고온 공정이고 만들어지면 또 딱딱하고 굉장히 부피가 큽니다. 그렇지만 페로스카이트 재료는 이제 용액 공정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잉크화해가지고 원하는 어떤 표면에 태양전지를 이렇게 인쇄하듯이 방막을 만들어가지고 소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에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페로스카이트인 경우에는 부피가 작아도 아주 얇은 방막을 형성을 하더라도 빛을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플렉스블하게 만들 수도 있고 유리나 뭐 혹은 자동차 유리나 천장에도 발라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진 재료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에 쓰이는 실리콘 소재하고는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가장 인상적게 들은 내용은 이렇게 프린트 할 수 있게 바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아마 제 옷에도 이렇게 바르면 발전을 해갖고 저처럼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또 겨울에 따뜻하게 다닐 수도 있고 그런 세상을 좀 열어주시기를 세 분께 제가 기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실리콘 태양전지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를 완전히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실리콘과 페롭스카이트가 함께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한 26% 수준의 고효율 실리콘 태양전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이제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적층하는 탠덤 구조를 이제 만들면 되는 거죠. 탠덤 구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탠덤은 그 한강 시민공원에서 왜 두 사람 타고 다니는 그런 자전거, 그게 갑자기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데요.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만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1.5V 건전지를 생각해 볼 때 이 건전지를 두 개 직렬 연결하면은 3V가 나오고 전류는 똑같이 나오죠. 실리콘 태양전지, 그다음에 위에는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 이걸 수직으로 연결하면은 이제 우리가 탠덤 태양전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탠덤 태양전지를 수직으로 만들 때는 건전지 연결하고는 조금 다르게 빛을 흡수하는 파장에 따라서 달라야 되기 때문에 실리콘 태양전지는 빛이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야 돼서 적색 계통의 빛을 활용할 수 있고, 위에는 아주 이렇게 단파장의 빛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좀 파란 빛이라든지 이런 빛을 이용할 수 있는 태양전지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층은 뭐 특정 색깔의 빛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내고, 그 다음에 아래층에서는 또 다른 색깔의 빛을 흡수해서 또 발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효율을 최대로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론적 한계 효율이 단숨에 약 43%까지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약 80% 수준인 35% 수준까지 와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면은 40% 이상까지 가능한 거죠. 페롭스카이트 실리콘 탠덤 태양전지는 동일 면적에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고효율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차세대 태양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태양전지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발광 소자인 경우에도 탠덤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굉장히 잘 성숙되어 있는 기술인 OLED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데요. 그 기술인 경우에는 효율과 수명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색순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연의 색을 잘 재현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롭스카이트 소재는 자연의 색을 잘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광 유닛을 잘 결합을 한다면 자연의 색을 잘 재현할 수 있는 탠덤 소자를 발광 소자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페롭스카이트인 경우에는 단순히 에너지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디스플레이를 함께 바꿀 수 있는 그런 차세대 강전 플랫폼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정말로 우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 정말 언제 쓸 수 있느냐, 이런 게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탠덤형 태양전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하는 아주 뜨거운 분야입니다. 지금 발전 속도를 보면 이르면 2026년 말이나 2027년, 앞으로 길어야 1년, 2년 안에는 시장에 진짜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처음에는 이제 가격이 좀 비쌀 테니까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형 발전소나 기업들이 먼저 쓰기 시작하고, 아마 예상하기로는 한 2028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대량 생산 체계가 잡히고 이러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테고, 그때부터는 저희 아파트 베란다라든가 뭐 창문이라든가 이런 일상 공간에서도 쉽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 무엇이 가장 바뀔지 우리한테 그게 이제 궁금한데, 박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전기를 만드는 방식 자체일 겁니다. 지금까지 태양전지를 설치하려면 넓은 부지와 또 무거운 패널이 필요했지만 페롭스카이트는 훨씬 가볍고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외벽이나 유리창, 뭐 자동차, 심지어 휴대용 기기까지 전기를 만드는 공간이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전 단가가 비싸지 않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상당히 절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페로브스카이트가 나오게 되면 집에 있는 건물에도 바르고 차에도 바르고 뭐 이렇게 되면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발전소가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전력망을 멀리서 가져오는 이런 시스템을 썼는데 그러면 전력망 개념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기술, 그 제도까지는 아직 갈 길이 좀 멉니다. 전기는 아주 이제 신기한 게 만들어지는 양하고 쓰는 양하고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이제 잘 개발이 된 태양전지가 낮에 햇빛이 아주 좋은 날 전기를 이제 마구마구 만들겠죠. 그러면 이 전력망이 과부하로 또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쩡히 돌아가는 발전기를 이제 강제로 끄는 출력 제어라고 그러는데 현재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효율이 높은 태양전지가 이제 저희 일상생활에 깔리게 되면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하게 해야 될 어떤 과업 중에 하나는 이렇게 버려지는 전기, 그걸 이제 잘 담아낼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쉽게 표현한 배터리 창고가 지금 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배터리 기술도 개발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창고, 배터리 시스템과 이제 저장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잘 분산해서 쓸 수 있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용화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역량을 키워야 정말 이게 우리가 K-솔라가 세계를 잡을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시장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공략이 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 대기업 중에서 한국 기업만 이렇게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상용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전기 자동차 시장도 있고 우주 시장도 있고 다양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기업뿐만 아니고 스타트업 기업까지도 상당히 많이 지금 생겨나면은 다가올 시장을 점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게 잘 이루어지려면 연구도 좋아야 되고 또 당연히 인력이 또 잘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수님 말씀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연구의 연속성이 보장돼야 할 것 같습니다. 페롭스카이트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길을 낸 분야이지만 최근에 기술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중국이 앞서가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연구자들이 단기적인 성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초격차 기술을 완성할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이고 가급적이면 좀 전폭적인 그 지원을 해서 안정적인 어떤 인력 양성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제조 기반 그리고 또 실증 테스트 측면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정부 또 대기업까지 해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대규모의 이제 공용 실증 센터를 지금 바로 이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 기업들이 이제 눈치 보지 않고 한껏 실패도 해보고 그 사이에 뭐 성공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품 불량률을 줄이는 수율도 좀 맞춰보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중국의 그런 기라성 같은 기업들하고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체력을 이제 쌓아야지 저희들이 정말 이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하나씩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대한민국이 미래 에너지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런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뭘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딱 가지면 좋을지 우리 이태우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이어나가겠습니다. 실제는 뭐 가감한 투자 정말 필요하고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된다. 두 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핵심 기술, 즉 미래의 먹거리를 우리가 지금 바로 찾아서 가감히 투자하고 정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들이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우리가 기술 우위를 정말 지켜나가는 걸 하겠지만 산업으로 어떻게 이어질 건가에 대한
중개 역할은 정말 정부에서 그런 플랫폼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을 통해서 이제 태양전지를 만든다. 여기에 그칠 게 아니라 태양전지를 만들 때 필요한 소재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잘 보관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또 이런 저장된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산 에너지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이런 종합 에너지 플랫폼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미래 시대에 저희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뒤에는 전 세계 어디든 간에 이제 저희 나라에서 시작한 에너지 생산 기술, 에너지 저장 기술, 그리고 에너지를 분배하는 이런 종합적인 에너지 플랫폼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게 활용이 되는 K 에너지 플랫폼이 되는 그런 것이 우리 미래의 기술 개발의 모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척하신 박남기 박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좋은지 한번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발한 최초의 기술이라면은 그런 기술을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결국 어떤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어떤 에너지 시스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재생 에너지 기반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 있고 아주 지능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잉여 전기를 또 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체 하나의 시스템을 우리가 만든다면은 신재생 기반의 어떤 시스템, K 에너지 시스템을 수출하는 어떤 상품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가 단순한 차세대 태양 전지를 넘어서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과 산업 경쟁력에 정말로 깊이 연결된 그런 기술이라는 것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기술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기술 강국으로서 에너지 주권을 높여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논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래 에너지 기술을 선도하는데 정말 의미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